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삼성이 6만전자 갈까 말까 지켜보셨죠? 조금 아쉽네요. 네, 밀당스크에서 이제 3,000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수 운용위원은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연결 가보겠습니다. 운용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너무나 좋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핵심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게추가, 저는 점진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요.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준비하는 요 집단으로.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 2024년도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청자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이 시작이 됐죠? 그죠? 떠오르는 섹터가 딱 5개 있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방산, 그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조선주, 쉽죠? 원자력, 전력주, 그 다음에 건설기계. 물론 AI 관련된 테마,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도 매수가 좀 붙기는 했었어요. 근데 시장을 좀 장악했던 트럼프 2.0 이 키워드가 시장의 정중앙에 서면서 방산주하고 우주항공, 작년도 11월 초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원자력, 전력주, 건설기계. 이게 이제 시장 수익률을 싹쓸이했었던 섹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해외 시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머니를 미국에서 키워서 우리나라 시장을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전력주는 좀 AI 반도체하고 좀 연계되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건설기 같은 경우도 아직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재건이 이슈는 남아있잖아요. 아직 뭐 불협화음은 있지만, 그죠? 근데 방산주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자금을 계속 키우면서 여태까지 흘러왔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장악하면서 썼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주도주였다 이거죠. 기존 주도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필요한데 2025년도 이제 6월 3일 대선 되고 나서 올해 작년도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발이 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출발이 된 거죠. 사이즈는 아무래도 좀 작겠죠. 그죠? 미국을 출발을 움직였던 이 돈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국내의 사이즈는 다르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죠.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당선이 되고 나서 뭐가 사라진 거냐면은 정치 변수가 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가져왔었던 요인들. 대한민국을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1조를 사고 싶은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아직 저 정치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한 3천억만 사, 7천억은 좀 사태 진행되는 거 보면서 가자. 그래서 끌고 와서 터뜨릴 것도 한 여기에서 한번 좀 이익시장을 한번 또 돌리자. 이런 머니 성격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죠? 북한이 미사일 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전쟁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좀 해소되는 측면이고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딱 나오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직전 고점 2,600, 2,650을 돌파를 했었을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반도체 또는 바이오가
이 자금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도 하지 마라. 3등이 한 자동차 정도 된다. 이 전략을 한 2, 3주 이상 계속 끌고 오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 예상과 다르게 금융주와 지주사가 지수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다시 기존 전략을 좀 유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방산, 조선주, 원자력, 전력, 건설기계, 이거는 2350 붕괴됐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끌고 오다가 2500, 2060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수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고점에서 30% 선 정도 빠졌을 때 기다려보고, 그죠? 금융주하고 이제 지주사를 공략을 했으면 땡큐인데 그걸 놓치신 분들은 반도체 하면 된다. HBM이나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 놓쳤으면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예, 방산주, 요쪽에 관련된 거는 금융지주사, 이거는 단기 흐름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이번에 비만 축보다는 위탁 생산 관련된 주식도 하려고 했잖아요. 위탁 생산 관련된 주식도 오늘 다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이나 언택트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산주나 조선주나 원전주나 이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면서 수익을 냈었던 요 시점을 이제 이번 구간에서는 금융지주사에서 한번 먹고, 이걸 만약에 내가 놓쳤으면, 그죠? 이걸 놓쳤으면은 반도체를 공략하면 되는 거고, 반도체를 내가 놓쳤으면 바이오를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놓쳤으면 화장품은 언택트를 하면 된다. 요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요 수선대로 그냥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원자력을 놓쳤다. 이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2600 넘어가서 2650, 2700에 매수할 때 저는 2350에서 이미 추천드리고 나서 온 다음에 이익실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제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이해하시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점은 몰라요. 고점은 모르지만 이쪽에 수익 난 걸 지키고 당신들이 고점에서 따라갈 때 난 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난 이 수익을 일단 지키겠다 이거예요. 놓칠 수 있겠지. 그래도 난 벌었는데 왜 2350에서 주식 못 사? 2350에서 살 수 있는 길 얼마나 많았는데.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원자력은.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충분히 먹었어요. 난 지키겠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지키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스크가 어디가 적냐? 그럼 반도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바이오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이제 언택트 쪽으로 자금을 돌리면 된다. 작년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돈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싸울 필요가 1도 없어요. 왜? 예. 아니, 돈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전략이 뭐 맞고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 벌었으면 이긴 거고, 돈 못 벌었으면 진 거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합주가지수가 2855 계속 고점을 좀 뚫었는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00을 가고 3300에 가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급등이 나왔어요. 지수가 급등이 나왔어도 여러분, 배터리는 급락이에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배터리 쪽에 대해서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때려붙고 있으면 수익 하나도 안 난 거고, 내가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 오션 했었으면 계좌가 마이너스 25%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갔었을 때 다 같이 올라간 것 같지만 수익을 지킨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가서 내가 하다못해 좀 무겁게 움직이더라도 하이닉스타, 삼성전자 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복리시고 계속 버는 거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분들은. 안 그러면은 새치혀에 놀아나요. 여러분들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뭐 지수와 유동성과 관련된 전략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돈길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때까지 좀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확률을 높이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제 방송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잘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남들 다 깨질 때 있잖아요.
벌은 거 다 토해낼 때 여러분들 복리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2,855에서 앞으로 2,900 갈 거냐, 3,000을 갈 거냐, 만약에 빠진다면 2,700이냐, 2,650이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랑 주식이 엮이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자금을 지금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삼성전자 계속 계산시 치고 넘어가면서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을 데리고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자동차를 죽였겠죠. 자동차를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반도체 다음으로 뭐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이오라고 제가 콕 집어드렸잖아요, 순서를. 반도체 다음에 누가 간다고요? 바이오. 지난주 그 금요일에 이 방송한 거 보세요. 그대로 녹화되어 있지. 순서를 알려줬다고. 자,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알테이즈 순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순서대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조선주, 뭐 현대비포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2,350에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서 다시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그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끝까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벌어놓은 걸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주 가운데서 LS 마린 솔루션, LS 일렉,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이런 애들이 반도체랑 엮여서 이번 구간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종합주가지수 2,650에서 2,850을 넘어갔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섹터와 종목들, 이거는 크게 그냥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금융지주사가 지금 너무 고점에서 올라와 있으면 이쪽이 그 작년도 11월 달 초에 그 조선주 이런 애들이 가격 조정 한번 있을 때 있거든요. 급등 나왔다가 그때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없으면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섹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들 주식이 죽으면 시장 꺾이는 거고, 이들 주식이 살아있으면 뭐 조선주나 방산주가 만약에 설사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전주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버텨주는 이 박스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합니다. 제 전략을 잘 참고해서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열정적인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운영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성투자하세요.